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귀중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저는 현재 약 4,000명의 보험 설계자분들이 있는 보험회사의 마케팅 최고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분이신데 이렇게 또 촬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우리 설계사님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렇죠? 네, 영업 현장에서 진짜 이 엑기스, 원래 이 강의가 엄청 길잖아요. 그쵸. 근데 그 긴 강의를 다 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 뒤로 가기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저도 강의를 들어봤는데 이 강의 정말 좋은 내용 중에 진짜 딱 10분의 엑기스를 뽑아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카카오톡 1인 보험 CEO 되기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면 보험 영업에 대한 정보와 강의 공지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어보시고 아마 영업 현장에 가시다 보면 뭐랄까, 내가 권총을 가지고 다녔다면 기관총을 가지고 이 현장에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손사님 강의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그 교통사고 보상과 배상 시에 이제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설계사님들한테 아무래도 먼저 연락이 오다 보니까 이제 교통사고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은지 이게 뭐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름길 법무법인에서 파트너 손해사정사로 있고요. 그전에는 동부화재 보상센터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리치료학과를 전공을 해서 실제로 이제 물리치료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교통사고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빨리 말씀드리면 이제 사고가 나면 이제 보험사에 신고를 하죠. 그럼 이제 현장 이제 출동하시는 직원분이 출동을 하고 이제 사고가 크면 경찰이랑 119랑 같이 오기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설계사님께서는 민사랑 재물 피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객이 몸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차 피해는 얼마인지 차 안에 뭐가 있었는지 그런 걸 파악하시고 그러면 이제 보험사에서 면부책 검토를 하죠. 한정을 위반한 운전인지 음주 무면허인지 과실 정도를 검토를 하고 8대2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이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해 주시는데 거기서 이제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보험사끼리 정하는 과실과는 무관하게 경찰이 임의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치료랑 수리를 하시죠. 전치 몇 주면 6주 입원하시고 나머지 통원하시고 그 다음 손해액 산출 단계에서 이제 보험사에서 얼마 줄 테니까 합의하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고객분들은 금액이 너무 적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손해사정사한테 문의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 손해액 산출 단계에서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문의가 많이 오는 단계고 대부분 다 5번과 6번 사이에서 연락이 오죠. 그래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 설계사님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고객분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먼저 보여드리면 이제 MRI, 도수치료, 한약 복용이 가능한지를 좀 많이 물어보세요. 궁금하죠. 그렇죠. 궁금하죠. 그래서 이 MRI는 사실 주치 선생님의 결정에 따르는데 이게 사고 나고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해야지만 MRI 촬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쳤다고 해서 바로 찍어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그 고객분께서 MRI 찍고 싶다고 하시면 지속적으로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손발이 저리다고 얘기를 하셔야지만 MRI를 찍어주시니까 그래야 보험 처리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지불 보증에서 MRI도 공짜로 찍을 수가 있죠. 의사 선생님이 권유로 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사고 나고 요즘에는 4일 이내에 입원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 나고 이렇게 너무 기간이 오래되면 이제 아프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이제 뒤늦게 입원하면 꾀병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니까 사고 나고는 안전하게 한 3일 이내에 입원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방병원에서 추나요법은 통상 20회까지는 가능하신데 그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자동차 보험이랑 공제회랑은 각각 생각하셔야 돼서 공제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일일이 확인을 하시고 부상되는지 치료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방 도수치료는 해당이 없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안 되고 첩약 복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직후에는 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한방병원인지 양방병원을 가는 걸 궁금해하시는데, 사고 직후에는 응급실이 있고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먼저 검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선호하시는 병원에 따라서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한방병원에 가시고 네. 양방병원에 가셔서 치료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네. 이게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그 통원 하루당 이제 한방병원은 74,000원, 양방은 40,000원을 정해두셔서 이제 향후 치료비 합의를 할 때 네. 그 뭐 20회 더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면 양방 치료에서 20회 치료하면 이제 80만 원이 그 네, 향후 치료비로 네, 네. 지급될 게 네. 한방병원에서 이제 140만 원이 지급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서 한방병원에 입원하라고들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받고 싶은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피부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는 대학병원급만 보상을 해줍니다. 일반 의원 가시면 안 해주시고, 대학병원 가도 그거를 미리 허가를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지 해주시니까 이 점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먼저 전화가 안 온다고들 많이 네, 말씀을 하시는데, 보험사에서 전화가 먼저 안 와도 고객분이나 저희가 먼저 전화해서 합의 의사가 있다는 걸 인식만 시켜드리면 보험사에서 이제 연락이 옵니다. 얼마에 합의하자. 근데 그 금액이 마음에 안 들면 합의 안 하셔도 되니까 먼저 전화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너무 뭐 억울해하지 않고 뭐 기분 나쁘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게 그 좋을 것 중요한 게 같습니다. 먼저 전화한다고 손해본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됨. 그쵸. 이게 포인트네요. 그쵸. 먼저 전화해서 인식만 심어주는 겁니다. 나중에 금액을 올리면 올릴 수도 있으니까. 전화해도 되는구나. 그쵸. 전화해서 합의할 수도 있어. 너가 네.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면. 음. 그렇게 되고 있고, 이게 병원 치료 횟수를 제한을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뭐 자동차 보험에서 제한한다기보다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자동차 치료에 대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내부 기준이. 그래서 사고 나고 뭐 3개월까지는 뭐 주 3회까지 되고, 뭐 6개월까지는 주 2회, 6개월 이후에는 주 1회 이런 식으로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부상 급수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네. 이런 식으로 정해진다는 거를 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 시점은 언제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안 아프시고 사고 났는데 안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네. 전손이 됐는데도. 네, 네. 그럴 경우 일이 너무 바빠서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제대로 받기 어려울 때, 그리고 큰 사고에 비해서 회복이 빠르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기 합의를 하셔서 네, 앞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땡겨서 그 치료 받을 것까지 합의하시면 네. 안 하고 넘어간 것보다 미리 합의를 하시고 안 하면은 이제 그 합의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제 고객을 체크를 하셔서 뭐 일이 바쁜지 아프신지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를 네, 검토하셔서 그러면 뭐 미리 합의하시고 뭐 실손으로 치료 받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료를 안 받고 못 받을 건데 조기 합의를 하면 향후 치료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고가 아니고 네. 중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후유장애라는 게 남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족관절을 뭐 핀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면 네. 뭐 한시 몇 년에 장애율 14%의 합의금을 산출을 하는데, 사고가 이 정도로 진단과 수술로 이 정도로 추정을 하지만 피해자분 상태가 굉장히 호전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사고 나고 6개월 뒤에. 그 경우에는 원래 추정치보다 잘 나와서 뭐 정말 실측을 장애 진단을 정말로 받으면 7%밖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추정으로 해서 6개월 전에 합의를 하면은 실제로는 7%의 노동능력 상실률이라도 14%의 합의를 하면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사안에 따라서는 6개월 전에 조기 합의를 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는 이거는 사람만 알겠네요, 이거 진짜. 그쵸. 그래서 네. 이런 게 있으니까 뭐 무조건 치료를 다 받고 합의하기보단 뭐 나중에 실비로 처리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네. 사실 이건 전문가랑 상의하는 게 그쵸, 가장 그쵸.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게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나 네. 이제 업무상 교통사고, 그리고 뭐 사장이 시켜서 어디 뭐 가는 중에 사고가 네. 났으면 그건 산재 요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출퇴근 중 상해가 가장 많은데, 뭐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산재로 먼저 해야 될까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산재는 이제 무과실 책임주의고, 이제 나이가 많은 분이나 적은 분이나 똑같은 사고로 이제
그 부상 정도가 동일하면 같은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근데 교통사고는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금액이 많다 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둘 다 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산재는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요양, 휴업, 장애, 유족 급여가 있고요. 산재에서는 입원과 통원 기간을 통틀어서 휴업 급여 기간을 두세요. 네. 근데 교통사고는 입원 기간만 이제 휴업 손해를 주기 때문에 그 기간의 차이가 큽니다. 통원까지 하면. 그렇구나. 그러면 휴업 급여에서 휴업 손해를 뺀 금액이 이제 산재랑 교통사고 둘 다 신청했을 때 차액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애급여랑 장애 일실수익 플러스 위자료 이 B랑 B' 차이만큼 이제 교통사고가 크면 이제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있으니까 금액 차이가 크겠네요. 그쵸. 네. 이제 그 휴업 이제 장애랑 일실수익이랑 이게 차이만큼 각각 지급되기 때문에 산재에서는 요양 기간이 길수록 이게 둘 다 신청했을 때 받을 금액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시를 들었는데 산재만 보상 시에는 5,490만 원인데 이제 교통사고만 했을 때는 6,500만 원. 네. 근데 둘 다 청구했을 땐 8,300만 원이 지급이 되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나씩 각 네. 뭐 이거 신청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네. 둘 다 네. 신청하시는 게 고객분께서 더 받으실 금액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사실 그쵸.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일적으로 뭐 교통사고가 났으면 산재도 신청하실 수 있다. 그리고 사업주가 네. 산재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어 네. 라고 하셔도 다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교통사고 합의 결론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고객한테 교통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피해 정도, 사고 경위, 그리고 보험사 경찰에 접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는 현재 치료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체크하셔서 만약에 더 치료를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며칠 입원하시고 나 2주 입원할 건데 지금 너가 합의금을 많이 주면 합의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일 때는 가장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럼요. 네. 그리고 중상일 때는 일단 치료를 잘 받으시라고 네. 말씀을 하시고 피해자가 6주 진단 이상이면 이제 형사 합의금,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형사 합의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경찰이 그냥 내사 종결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로 안 넘어가면 12대 중과실로 6주 이상이더라도 그냥 내사 종결이 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가 없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피해자가 6주 진단이라면 이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검찰로 송치를 해달라고. 그래야지 형사 합의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받는다는 거는 금액을 훨씬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민사상 손해가 있고 네. 형사상 손해가 있는데 네.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를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쳐서 네. 6주 이상이 나오면 내가 이제 국가에서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이제 뭐 안전하게 뭐 전방 주시도 하고 해야 되는 신호 위반이 많아서 얘기를 드리면 신호 위반으로 이제 사고를 냈으면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피해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벌을 받아야 돼요. 뭐 벌금 뭐 800만 원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하면 피해자한테 이제 형사 합의를 하면 이제 그렇죠. 그 처벌이 감경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민사 손해랑 별개인데 그러니까 그 어차피 운전자 보험에서 받을 수 있으면 그거 주고 그 자기 벌금 줄이는 게 낫잖아요. 가해자도 그런 식으로 피해자는 그 자동차 보험금 이외에도 형사 합의금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정말 훌륭한 설계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는 설계사는 많이 없거든요. 그쵸. 그렇죠. 왜냐하면 운전자 보험 우리가 판매를 하면서 6주 이상 뭐 중과실 때는 뭐 형사합의금 뭐 얼마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네네. 이걸 실무로 풀어서 경험을 해본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쵸. 실제로. 그렇죠. 맞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아야 이 형사 합의금은 정말 챙겨야지만 네.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사고가 나서 6주 진단이 나왔을 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기 전에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사 합의를 하냐 못하냐는 이제 그 시기에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네. 뭐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합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고객의 합의금에 대해서 너무 이제 깊이 관여하시는 설계사 분이 계신데 그걸 또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이 받다가 이제 뭐 신고를 하기도 하시니까 위법 사유네. 네, 위법 사유죠. 그거는 사실 변호사만 이제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 이게 거고.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그렇죠. 변호사법 위반도 있고 이제 금감원의 민원도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게 뭐 잘해줘도 일단 설계사님이 이렇게 대신 처리해줘도 항상 불만이 있으시고 그쵸. 시간도 많이 예, 뺏기고 예, 예. 이게 또 크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냥 손사님한테 맡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네. 이제 그 자동차 보험에서 네. 이제 5천만 원 준다고 네. 이제 뭐 할 때 덥석 합의하시기보다는 그냥 손해사정사한테 이거 나 이 정도 다쳤고 이 정도인데 5천만 원 준다는데 특정한 합의금일까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보통 손해사정사들도 그 금액이면 뭐 네. 그냥 적당하니까 합의하세요라고 해요. 많이 주는 거면. 네. 근데 봤을 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수임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합의하시기 전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게 그 10% 떼준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쵸. 훨씬 더 많을 네, 수도 있어요. 예, 예. 제가 7천만 원 준다고 한 사람이 네, 3원까지 받아들인 적이 있어서 서로 윈윈이네. 그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떼주는 거에 너무 아까워하시지 않았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3억을 받을 수 있는 거를 5천에 합의하려고 하면 보험사가 좀 너무했던 거 아닌가? 그런 거는? 이게 산재랑 그 자기 자동차 상해랑 이제 각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본인이 못 챙긴 거구나, 그거는. 본인이 그쵸 뭐 알면 받을 수 있고 고객이 그쵸. 본인이 그쵸.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예. 금액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손사님 강의 1편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기 연락처가 아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우리 보험 설계사분들이 많이 알 것 같지만 또 네. 모르는 부분들이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약간 아름아름하는 그쵸. 정확하게 모르는 괜히 개입했다가 고객한테 욕만 먹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또 괜히 위법사항으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 손사님한테 그냥 연락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나. 저는 그냥 맡기겠습니다. 제가 번호 저장해놓고 11번에다가 저장해놓고 11번에 저장해놓고 그리고 고객님들 전화 오면 여기로 그냥 전화 토스 바로 고객님하고 통화도 해주시죠? 그럼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 강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손사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